지난번에 어떤 것 때문에 이 댓글에서 욕이 많이 달렸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네. 들으셨어요? 예, 손혜원 의원 건에 대해서 목포에서 네. 이 좋은 일을 했는데 이 왜 이렇게 방송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문화재도 모르시고 문화재도 왜 이렇게 모르고 문할못이다 뭐 이런 네. 취지로 아니 문화재를 알아야지 목포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목포의 눈물 뭐 이러면 목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네.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많이 알아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shut the mouth. 아, 그냥 입 나는- 닫고 있어라.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아주 꼰대 같은 사람들 우리가 잘하면서 뭐 이야기하면 너가 뭘 안다고 그래. 근데 그럴 수는 있잖아. 근데 박사님이 전 분야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박사란 거는 자기 한 분야 그쪽만 박사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박사라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많이 알아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본인이 자기가 경험하는 일이나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잘 모르더라도 그리고 다 알면 뭘 물어보고 얘기합니까? 자기 알면 아는데. 이야기 안 해요. 결론은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뭘 놓쳤어요? 내가 목포 네. 가는 기차를 놓친 적은 있어도 네. 목포에 대해서 뭘 놓쳤어요? 목알못이래요. 아, 목 잘린 놈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지금. 어떤 분 손할못이다. 네. 네. 이 손혜원이 얼마나 착하신 분인데. 아 손혜원을 알지도 못하면서 맞습니다. 손혜원을 안다 모른다라는 게 대체 뭘 뜻해요? 그 어떤 친척분이 네.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하느냐 조카한테 다 증여해주고 집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 분인데 이분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냐 이런. 아니 그런 지금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손혜원한테 나쁘게 이야기했어. 진짜 난 그 댓글을 보면서 이상하다. 내가 손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이면 공무원 맞죠? 네. 네. 공직자 맞죠? 맞습니다. 공직자로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요? 공직자가 될 일이 있고 해서 안 될 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내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다산 정약용 선생도 그 목포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강진이라는 곳에서 18년 동안 그래도 18년이네. 진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신 다산 선생께서도 하신 이야기가 공직자로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목민심서. 하시네. 아, 그거 다 알죠. 목민심서는. 그래서 저는 공직자의 기본 네.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네. 근데 무슨 손알못이고 목알못이고 이런 이야기를 냈을 때 이상하다. 그리고 문화재를 알지도 못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진짜 그분이야말로 지금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이슈, 논란, 뭐 어떤 분은 스캔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정체가 뭐냐 그거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가 결국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대중의 심리가 무엇인가를 논의하게 되는 황상민 TV에서는 어차피 그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오죽했으면 정치구단이라는 누구죠? 박지원 의원. 박지원. 네. 언급 안 한다. 언급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왜 언급 안 한다고 그러겠어요? 지금 그 이슈를 가지고 언급하기보다는 모든 대중들이나 국민들의 심리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 지금 편가르게 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이 멍멍이 편싸움도 아니고 독 테이블에 내가 끼기 싫다 이러니까 이제 들었는데 그것도 공직자로서의 기본 태도는 아니죠. 네. 왜냐 적어도 국가 이슈를 가지고 논의할 것 같으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이슈면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본인 지역구에 관련된 일인데 그거를 나는 개입 안 한다 이렇게 도망치는 거는 얼마나 비겁한 짓이냐라는 이야기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네.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는 과정 그 집을 보셨느냐 네. 박사님이 그거 다 쓸어가는 집을 거기서 뭘 그걸 투기를 하고 그 돈을 얘기를 하시냐 이런 그런데 댓글도 있던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 댓글에 대해서는
그 투기든 투자든 문화재 사랑하는 거를 그 쓰러져가는 네. 그것 때문에 이 문화재 이슈가 나온 게 아니었어요. 네. 그 지역, 아. 그 지역 땅, 네. 그 땅이에요.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문화재는 그 지역을 근대 문화 유산인지 어떻게 하는 지역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그 땅에다가 아주 멋진 적상가옥을 새로 적상가옥이라고 이야기하면 근대 일본 전통 가옥을 이야기하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옥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쳐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본 가옥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수리를 하더라도 이걸 수리하는 방법도 모르고 네. 한옥 같으면 수리할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일본으로 가버렸으니까 네. 수리도 못하니까 지금 완전히 그게 엉망이 된 상태가 된 거지. 근데 국가가 문화재 보호한다, 문화지역으로 설정을 한다 하면 그거 수리하겠어요? 싹 허물고 깔끔하게 아마 자재까지도 일본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일본 근대 민속촌처럼 그렇게 그 지역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걸 문화재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YS가 해체시켰던 경복궁 그 청덕부, 조선 청덕부도 문화재고 지금 서울시청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반쪽아리 남겨놓은 그 서울시청도 문화재예요. 우리 앞에 있는 그 번듯한 문화재 다 날려버리고 그 문화재가 문화재야. 진짜 듣다 하니까 문화재 문자도 모르는 분들이 왜 그러냐라고 나도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문화재라는 것은 그 지역을 사는 사람들이 모든 시간의 흔적을 다 보여준다고 해서 문화재라고 하면 우리는 원나라 네. 몽고들이 쳐들어와서 만든 것도 다 다시 만들어서 보존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 진짜 문화재 핑계대고 본인들이 각자 뭔가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제가 모르는 숨은 뜻이 있겠지. 네. 근데 저는 이 문제 사안에서 가면 갈수록 좀 궁금했던 게 네. 한쪽에서는 어쨌든 적상가옥을 지키겠다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상가옥을 지키겠다라는 거는 사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리해서 쓸 수도 없는 상태예요. 저도 목포 여러 번 가봤고요. 네. 목포와 강진과 군산과 제가 사실은 근대 문화유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방에 강의 있을 때마다 꼭 그걸 둘러봐요. 그랬을 때 그게 복원된 지역도 가서 봤어요. 그나마 군산이 그 히라소 가옥인지 시라소 가옥인지 그거 영화 배경으로도 많이 쓰고 그랬어요. 그게 게스트하우스로 복원시킨 거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근데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그 도심을 개발하지 말자, 그거를 어쨌든 도심 재생 사업으로 하자는 쪽과 또 건설사 쪽에서 그 목포 요중인가를 사놨더라고. 네. 그래서 그걸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쪽과 지금 그 근데 두 체제가 지금 싸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 재밌는 게 그 지역이 거리가 좀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네. 아파트에서 짓는다는 거는 지금 손혜원 의원이 산 그 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파트 짓는 거는 이슈가 유달산을 가리는 문제가 돼요. 목포는 유달산이 그렇게 높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경관을 봤을 때 그 부분이 사실은 20몇 층 이런 거보다는 그것도 개발을 하고 할 때 사실은 조금 지하 공간을 개발을 하고 해서 청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랜드스케이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유달산하고 잘 해가지고 잘 어울릴 수 멋있게 얼마든지 그 개발하는 회사 쪽에서 다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돈이 왕창 안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니까 이제 무조건 그냥 20층 30층 그것도 아파트 돈 더 많이 드는 주상복합 이렇게 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 이슈하고 사실은 별개입니까? 별개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투자냐 투기냐 내가 그거 한 거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거다 이거를 하는 사니까 모든 논란에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든 일반 사람이든 이슈를 이
뭐가 뭔지 네. 절절하게 믹스 시켜 나오면 그 다음부터 남는 거는 완전히 개싸움밖에 안 돼요. 네. 패거리 싸움밖에 안 돼요. 그래 그게 계속 지나가다 보면 이제는 막 피로감이 느껴져가지고 그렇죠. 더 이상 안 그 다음에는 듣고 싶어지더라고. 그냥 에이 더러운 것들 에이 세상 뭐 다 똑같지, 뭐다 똑같지. 똑같아.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챙겨 먹을 놈들 다 알아서 챙겨 먹는 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정확하게 목포 문화재고 목포 개발이고 이것도 지금 이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혜원이 이 이익 문제를 했냐 손해 문제를 했냐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것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네. 재밌는 표현을 손혜원 의원이 하셨는데 했어요. 무슨 이해 충돌이냐 이건 손해 충돌이다.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그게 다 맞고요. 다 훌륭한 신뜻에 있고요. 이 말씀도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맞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차라리 이 상황에서 좋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이게 이익 충돌이냐, 이게 손해 충돌이냐, 문화재를 위한 나의 진정성을 왜 몰라주냐, 이게 투자냐, 투기냐. 아예 제가 처음부터 손혜원 의원 이야기 나올 때 그거 이야기하지 네. 마세요. 투자는 투기냐 그거 밝히고 뭐 그걸 가지고 따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로맨스고 쟤는 불륜이야. 이게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심리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사건의 본질과 정체는 사라지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착한 놈이냐 네가 나쁜 놈이냐 이런 놀라운 구도로 바꾸는 데는 타고난 능력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손혜원 씨는 본인이 결국에 잘했고 또 나를 이렇게 후원해주는 후원금 이렇게 들어온 거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잘하셨어요. 후원금을 그렇게 사흘 안에 1년 얻어야 되는 후원금을 얻으시니까 진짜 더 잘하셨어요.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이 1억 5천인데 그걸 이번에 그냥 1월 달에 싹 사흘 끝냈다는 만에 거예요. 끝냈대요. 계좌를 폐쇄하셨다는. 네. 홍보를 다 그렇죠. 맞았구나. 그런데 그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지지자들이 그만큼 지키고 싶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그건 뭘 뜻하느냐면 손혜원 의원은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후원을 해줌으로써 네. 이 사람은 더 이상 후원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진짜 이 사람이 돈을 벌고 싶으면 우리한테 후원해달라고 그랬겠지. 찌질하게 그 다음으로 가는 적산가옥을 삭혔어? 이런 믿음을 서로 공유하는 놀라운 활동을 하신 거죠. 훌륭하세요. 잘하셨어요. 손혜원 의원한테 이익 충돌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이익 충돌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익이냐 손해냐 본인은 손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손해볼 짓은 안 하고 내가 하는 거는 손해를 보는 거다. 근데 말이 되나? 손해볼 짓을 안 하는데 자기가 하는 건 항상 손해본다고 하면 이거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내가 하면 문화재를 보호하는 네. 거고 남이 하면 투기고 문화재를 망치는 거고 이 심리의 그대로 발현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사용하는 어휘를 보면서 이익 충돌의 문제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내가 한 거는 손해 충돌이라고 할 때 오 마이 갓 이거는 저분이 뭘 했는지를 묻기 전에 저분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해 주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하긴 그래서 그 나전칠기 같은 거 많이 사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통영에 있는 나전칠기 박물관 그 재산이 28억으로 이제 신고를 하셨는데 그렇죠. 최근 기사에 보면 그걸 내가 100억짜리 이 나전칠기 그걸 다 기부를 하겠다. 이거 여기서 재산 수익이 나오면 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거는 28억을 100억으로 불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내가 기부할 때 되면 네. 100억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거를 그분의 좋은 뜻을 잘 받아들여야지. 네.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우리도 지난번에 그랬잖아. 우리는 기부하라고 안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때 사실은 기부하라고 하면 그거는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기부하지 말고 난 목포시에 지금까지 네. 이분이 다 구입한 거 모든 거
뭐 조카가 구입한 것까지 네네. 조카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다 그거를 목포시에 다시 팔아라. 목포시에 다시 팔아라. 그 대신에 본인 한 푼도 남기지 마라. 근데 그 세금도 냈고 뭐 이 중개료도 주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거는 목포시가 지불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진짜 본인은 뭐 돈을 벌겠다는 그 의도를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진짜 문화재를 지키겠다는 본인의 진정성을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니느냐 네. 라고 했는데 이분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생각을 저는 참 손혜원 의원한테 한 수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 댓글 다신 분 중에 한 분은 네. 그렇게 기부를 하시면 사실 지금 명의는 조카 이름으로 돼 있는 거고 실제로 그 조카가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조카가 살고 있는데 그걸 갖다 손의원 보고 목포시에 팔라고 하시면 되겠느냐. 그리고 또 재단법인에서 구입한 것도 목포 나전치기 박물관 부지를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사게 된 건데 애초에 이거는 있는 만큼 세상을 산 건데 재산 증시 원청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또 하시거든요. 누구 재산 증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시겠다니까. 네. 그리고 뭐 있는 만큼 샀다라는 거 그래서 안 하시겠다니 지금 본인은 안 하시겠다고 해서 샀는데 사람들이 너 돈 이익 얻으려고 투자한 거 아니냐라고 욕을 얻는 거를 손현 의원은 지금 본인이 억울하고 너무 지금 싫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목포시가 구입하는 걸로 하도록 하면 그게 본인의 그 진짜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과 본인은 돈이 싫고 이익을 보지 않겠다라는 그 진정성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댓글을 다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예요?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이 김영광님 외 또 다른 분은 그 문화재 지정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목포시에 그냥 맡기는 그 다시 파는 방법은 목포의 적상 가옥을 이렇게 손혜원 의원이 의도했던 명품 관광지가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 지정과 동시에 땅값 떨어지고 그냥 헛값이 문화재가 될 뿐이다라는 의견도 주시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네. 소리잖아요. 문화재 지정이 된과 동시에 거기 땅값이 올라간 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목포시가 그 지역을 문화재 지정을 받은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거의 500억의 돈을 받고 이 도로부터 300억 이상의 돈을 받고 물론 목포시가 한 200억 내는 네. 그래서 거의 토탈 1000억이 그 지역에 투입이 되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된다는 말 자체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네. 손혜원 개인보다는 제가 생각해도 시나 어떤 공공기관이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목포도 사실은 얼마든지 손혜원이 뭐 손혜원은 다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본인 그거를 다 기정하겠다며요. 네. 그러면 규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그래도 자식도 없고 그래서 물려줄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카들한테도 열심히 돈도 나눠주시고 좋은 고모로 되는데 왜 그거를 살아생전에 누리고 더 잘 지내지 그걸 기정하겠다고 그러냐라는 게 첫 번째 저는 안타까움이고 두 번째는 기정하겠다는 재단을 해가지고 기정했다는 인간이 대한민국에서 진짜 제대로 기정하는 거 내가 못 봤는데 손혜원 의원이 갑자기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뭐 빌 게이츠 같이 미국 인간으로 바뀌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인간에 대한 나의 또 낮은 믿음에 대해서 내가 자책을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안타깝고 세 번째 이분이 기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질 거는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기정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다음에 기정 안 하게 되면 그거는 누구를 탓할지 못하니까 그건 또 이분이 시근을 하게 되는 큰 또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생각까지 드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능력 있고 착하고 이 훌륭한 손의원을 더 안타깝고 시건을 할지도 모르고 문화재를 사랑하는 이 진정성을 몰라주는 그 상황으로 계속 모느냐라는 그 마음에서 한 건데 왜 내가 이런 욕을 얻어먹어야 되나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마도 편가르기에 가입을 안 하시니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편가르기 편이 되어주세요 이런
서로 아, 그러면 내 편이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그럼 나 눈치 봐가지고 편을 보는데,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싸움은 서는 편이 세긴 센가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여론이 확 변하는 걸 보면은 나도 예. 그 편에 들어가기만 했으면 나도 후원, 야, 황상민 3일 만에 꽉 채워 있는. 예. 그럼 대한민국은 결국엔 지금 패거리 싸움하고 있는 판에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 민주당 의원들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실제로 뭐 무슨 공장에 나와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거의 완벽한 패거리 싸움에 지금 전형이 돼 있는 상황인데. 네, 다 지지하고 지금 아주 이 진정성을 알아줘야 된다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 사로 선생. 예. 사로 선생 어느 편이에요? 회색 분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됩니까? 쓸쓸히 길을 가다가 혼자서 죽게 되잖아요. 쓸쓸히 길을 가다가 죽은 거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네. 무서운 이야기고. 근데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거잖아. 그럴 때 이 나라에서 너가 어느 편인지를 밝히지 못하면 너는 기피 인물이 된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게 지금 이 2019년, 18년 지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이 안 발생할 줄 알았더니 18년 갔는데 19년에 그 일이 발생하니까. 음력설 안 셌잖아요. 좀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18년 같은 쌍팔년도 아니고 18년 같은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군요. 진짜 지랄 같은 18년 아직도 안 갔네. 이 방송될 때 되면 18년 지나갔겠죠, 그죠? 아니 방송 되는 게 지금 생방인데 뭘 방송 되는 그러네요.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누가 보면 라이브입니다. 이거 또 지금 5시 45분입니다. 안 믿는다 안 믿어 지금. 봐봐요 컴컴하죠 지금 밖에 컴컴합니다. 그러네요, 봐봐요 그러네요. 봐. 2019년 황심소가 황상민 TV를 개국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언해 우리 삶의 멘토 역할을 한 황심소가 이제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51404 황심소입니다.